홍일가 원효 45와 금샘 4편이 이어집니다. 한밤중 도깨비 떼들이 눈에 시퍼런 불을 켜고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얘기해 주시던 우스꽝스럽고 친숙한 도깨비들이 아니었습니다. 큰 놈은 머리에 뿔이 2개 났고 붉은 둥방울 아래 송곳니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머리가 큰 도깨비는 연신 끌끌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라, 불을 질러라, 곡식을 빼앗아라, 젊은 놈들은 모조리 잡아라. 머리에 뿔이 1개 난 쫄병 도깨비들은 가랑이에 훈도시 하나 달랑 차고 철퇴를 후드리며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곡식을 약탈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고 용제는 혼자 용케 딘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깨비들은 눈에 시푸른 불을 켜고 벌떼같이 용제를 쫓아왔습니다. 용제는 캄캄한 산속을 죽을 힘을 다해 기어 올라갔지만 도깨비들과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설상가상 높은 절벽 용바위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지? 순간 용제는 할아버지께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용제야, 힘들거나 무서울 땐 나무아미 탑을 하고 연불을 외우면 부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무아미 탑을. 도깨비들이 덮치리는 순간 용제는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무아미 탑으로 나는 융불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힘이 났는지 단숨에 백척용바위를 뛰어올라 산꼭대기까지 날아 올라갔습니다. 용제는 심호흡을 하고 뒤를 돌아보아 보았습니다. 도깨비들은 눈에 시퍼런 불을 켜고 용바위를 기어오르고 있었고 마을 초가집들은 훨훨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용제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멀리 동쪽 장산엔 우윳빛 여명이 밝아오고 검푸른 하늘엔 별들이 초롱초롱했습니다. 순간 천지를 진동하는 범종 소리가 울리고 하늘이 두 쪽으로 쩍 하고 갈라지더니 오색 무지개가 고당봉 불꽃 같은 바위 위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신기하다. 저기로 가보자. 늘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던 방구다. 용제는 무지개를 에서 내려온 바위로 단숨에 뛰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물 속에 검빛 물고기가 하늘에서 막 내려와서 유유히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 신기한 물고기네. 입이 큰 물고기는 긴 수염이 좌우측으로 2가닥 길게 뻗었고 부리부리한 눈망울에 사슴 같은 뿔이 위험있게 솟았고 몸통은 검빛으로 감쌌습니다. 뒤쫓아온 도깨비들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바위 주위를 돌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검은 물고기가 무지개를 타고 내려오면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분명히 도깨비들을 쫓아줄 거야. 용제는 합장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금고기야, 금고기야, 도깨비들을 쫓아다오. 꼭 대답이라도 하듯 검빛 물고기가 2번 입을 뻥긋뻥긋 하더니 거짓말같이 요동치며 힘껏 공중으로 치솟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시퍼렇게 온산을 덮은 도깨비 불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재가 되어 서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용제는 만세 만세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검은 물고기는 다시 한번 불떡이며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용제는 금고기야 금고기야 외치다 잠에서 깼습니다. 참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올 들어 2차로나 왜구들에게 야간 습격을 당한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마을엔 온전한 집은 찾아볼 수 없었고 눈 씻고 봐도 먹을 것 하나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겨우 목숨을 구제한 아이들은 배가 고파 굶어 죽기 직전이었고 죽지 못해 산 늙은이들은 임금을 원망하며 땅을 치고 통곡만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왜구들은 몰래 침투해 곡식만 훔쳐갔지만 올해는 수백 명이 한밤중에 떼거리로 몰려와 철대를 휘두르고 불을 지르며 젊은 사람들을 마구 잡아갔습니다. 엄마는 잡혀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왜구의 철대에 맞아 죽고 혼자 살아난 7살 용제는 잠에서 깨어나
배고프다고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꿈이 생생하게 생각났고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용재야, 힘들거나 무서우면은 나무아비 타라고 소리를 질러보렴. 나무아비 탑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질러보았습니다만 이번엔 꿈처럼 신기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힘만 빠져 배만 고팠습니다. 용재는 비를 맞고 혹시나 밥 한 술이라도 동량을 얻을까 하고 아침 일찍 동네까지 나가 보았으면 허사였습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지는 한 집도 없었습니다. 괜히 동네 관아에서 기찰폴조들이 나와 외구의 첩자를 잡는다며 아침부터 사람들을 문초하고 있었습니다. 용재는 동량지를 담념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칡을 캐거나 도토리를 줍기로 했던 것입니다. 재수가 좋으면 꽁알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재는 뒤산을 올라다 보았습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라 비가 개인 뒤 하늘은 맑게 개었고 용바위에서 고단봉까지 다리를 놓던 무지개가 떴습니다. 와, 무지개다. 용재는 어젯밤 꿈이 생각났고 할아버지가 얘기해준 바위 꼭대기 우물 금고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 오색무지개를 타고 하늘에서 금고기가 내려오면은 손을 들어준다고 할아버지가 말했지. 어젯밤 꿈에 금고기가 나타났으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금고기에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오늘은 꼭 금고기를 보고 말 거야. 용재는 쉬지 않고 다른 품을 팔았습니다. 금고기가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상상에 신이 났습니다. 용바위를 따라 단숨에 산능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산능선에 올랐으니 바람이 불어 쌀쌀했지만 상쾌했습니다. 용바위는 용재가 마을에서 늘 바라보던 바위입니다. 집에서 보면 용이 산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다고 할아버지가 붙인 이름입니다. 용재는 두 팔을 벌리고 용바위 꼭대기에 섰습니다. 멀리 짱산이 보이고 남쪽 바다엔 희미하게 대마도가 보였습니다. 어른들 말로는 대마도는 우리 땅인데 우리가 삼국전쟁으로 소홀히 하자 왜구들이 성을 쌓고 왜구의 소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왜구들에게 잡혀갔습니다. 바다 위에 엄마의 웃는 얼굴이 비치는 것 같아 용재는 있는 힘을 다해 엄마 하고 불러봤습니다. 엄마, 엄마. 용바위 맞은편 부채바위에서 메아리만 울렸습니다. 용재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다시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용재야, 머스마는 울면 안 되는 기라. 용재야, 부터 금고기에게 가거라. 금고기가 먹을 것을 줄 거다.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할아버지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북쪽으로 돌리자 무지개는 사라졌지만 고단봉 불꽃 같은 바위들이 보이고 왼쪽으로 항상강과 평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재는 눈물을 닦고 산길을 따라 뛰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금고기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금고기는 본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는 분명 용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금고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또 어젯밤 꿈에 금고기를 보았으니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용재는 신이 났습니다. 금고기를 보면 무슨 소원을 말할까 생각하며 뛰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할까? 잡혀간 엄마가 돌아와 달라고 할까? 언젠가 본 화랑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씩씩한 화랑이라도 된 양 말을 달리다 마구 뛰었습니다. 한참 달리자 자선바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두 손을 모아 합창을 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선체 자선바위를 보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을 세 번 암송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비탈길을 뛰어내려가던 용재는 새 심정의 머리를 박고 정신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물배가 차 더 이상 마실 수는 없었지만은 꿀맛이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돌아서는데 웬 누더기 장삼을 걸친 할아버지와 스님 두 분이 서 있었습니다. 아가야, 우리도 물 한 모금 줄 수 있겠니? 비록 누더기 복장을 했지만 이 할아버지가 스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재는 두 손을 모으고 절부터 했습니다. 예, 스님. 용재가 물 한 바가지를 떠주자 누더기 할아버지는 아주 달게 물을 마셨습니다.
물맛이 좋구나. 그래 아가야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인고? 예 신임 저는 아래마을에 사는 용재라고 하옵니다. 용재라 어디로 가는 길인고? 산이 무섭지 않니? 예 신임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큰 물고기를 찾으러 가는 기라예. 큰 물고기? 용재야 물고기는 바다나 강으로 가야지 어찌 산꼭대기로 물고기를 찾으러 가느냐? 용재는 산꼭대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신임 우리 할아버지가 저 산 만디 큰 방구 위에 우물이 있는데 하늘에서 무지개를 타고 내려온 금고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밑에서 보이 무지개가 떴습니다. 또 어젯밤 꿈에 금고기가 도깨비를 쫓아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지개를 타고 내려온 금고기라면 분명 범어를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란 의상이 급하게 되물었습니다. 용재야 너는 금고기를 본 적이 있느냐? 예 신임 보지는 못했어도 금고기가 내려온 자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몇 번 가보았습니다. 아까 무지개가 떠서 금고기가 내려왔을 것입니다. 신임 금고기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금고기에게 소원을 바라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 주던? 용재는 할아버지께서 들은 대로 금고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 어젯밤 꿈 얘기도 해 주었습니다. 용재의 얘기를 다 들은 세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 무척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용재야 그럼 금고기가 내려온 자리를 찾을 수 있겠느냐? 예 신임 몇 번 가보아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어서 앞장서거라. 감사합니다. 삼국토일가 원효 46화 금샘 5편이 이어집니다. 구독